계절은 오래된 시계입니다. 1년 내 절기에 맞춰 우리네 살림살이를 꾸려왔으니까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합니다. 이제 이 물로 못자리에 물을 가두면 그때부터 벼농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농부들의 바쁜 들일이 가을 추수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아주 흡족합니다. 물이 마르니까. 아유, 잘 됐네. 밥심으로 일하게 하는 고마운 밥. 거기에 바람 한 점 보태지면 진수성찬이 되는 계절. 맛있어. 밥 왔어요. 아이고, 밥 왔어요. 우리 밥 잡수러 와요. 여기 들밥 대령입니다. 배고프던 시절 논에 물 찬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했죠.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지는 계절입니다. 저쪽에 모내 교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협동으로 오시는 이 협동이면 금방 끝나죠. 그렇더라도 직접 이 손으로 못 심는 이 광경은 참 오래간만에 봅니다. 지금도 아직 잘 꽂으시네. 슥슥슥슥 이렇게. 맨발에 투혼이 필요한 고된 노동, 모심기.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근데 요즘은 기계로 다 하는데 어떻게 손으로? 지금은 기계로 전부 심게 되다 보니 이러한 전통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하하. 그래가지고 이런 그 전통이 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우리 마을에서 네. 이제 이런 옛날을 생각하면 모여가지고 못밥도 해 먹고. 네네. 그럼 댁에서 지금 못밥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못밥은 지금 다 아낙네들이 이제 네네. 아주 뭐 밥 넣고 이래 밥하고 아주 예. 있어요. 예. 좀 이따 들고 가. 네네네. 하여간 즐겁게 하고 계십시오. 예, 아이고. 네, 곳곳이 전통을 이어가는 강릉 학산마을. 유서 깊은 마을에 사는 통에 유난히 일이 많은 마을 안악들이 새참을 준비합니다. 아유, 지난 가을부터 꼽을 쳐둔 곳간의 귀한 것들이 죄다 쏟아져 나오네요. 무슨 메뉴인지 잘한다. 이 함수박내 메뉴이다. 맛있겠다. 마구설기. 이거는 마구설기로 하더구만. 저쪽은 뭉세이라 하고. 저기서 뭉세이라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넣고 해서 마구설기로 해가지고 찐다 해서 마구설기. 모내기 할 적에 참으로 가져가고 오전 참으는 국수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오후 참 떡 이런 거 뭉생이. 희고 고운 쌀가루부터 들어간 재료 몇몇만 봐도 얼마나 귀한 떡인지 가늠이 됩니다. 바쁘다고 허투루 준비할 수 없는 게 모내기철 들밥. 새참으로도 이런 귀한 걸 먹을 만큼 일꾼들이 최고로 대접받는 때가 바로 이 계절입니다. 학산마을은 오독댁이란 논농사 때 부르는 전통의 소리를 지키는 문화마을입니다. 이건 뭐 꼬집은 서는 소리죠? 네. 이곳에 인간문화재가 4명이나 됩니다. 어떠세요? 이 노래 옛날에 이렇게 늘 부르시면서 그랬죠? 좀 따라 부르시지, 생각하시게. 이 소리가 일을 하는 소리 때문에 네. 앉아서 하면 멋져서 못해.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엎드려서 비나 모시면 엎드려서 하는 소리 때문에 네, 네. 그냥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그렇겠습니다.
해야지. 소리를 하며 고단함을 덜던 맨발 농사꾼들의 노래가 애틋합니다. 이제 참 식사하시고. 새참 때는 일꾼들이 허리를 펴는 시간. 달고 쫀득한 맛이 그들을 반깁니다. 우선 콩, 밤, 뭐 다 들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영양 덩어리네요. 봄떡은 까마고 머리 많지만 먹어도 눈이 번쩍 띄인다 했어요. 네, 한 맛입니다. 떡 먹을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명태 뭇국이라죠. 명태라니 두부 무 넣어가지고 꾹꾹 해서 네, 이래 이 묵국하고. 이식을 해가지고 가져 나오면 이제 먹고. 드세요. 네, 저는 이 묵국 한 숟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못 이게 때니. 무 냄새가 쿨쿨 나는 게 너무 시원해요. 오늘 무쇠 잘 된. 아유, 잘 물렀습니다, 무가. 나와서 이렇게 먹는 건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여럿이 같이 하면은 없는 맛도 맛이 있고 그래요. 새참이 나가면 곧바로 안악들은 모내기철 들밥인 못밥을 준비합니다. 못밥은 잘 차려진 밥상으로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미역 부각도 빠지지 않습니다. 강릉 지방에는 뭐 심을 때 이게 빠지면 옛날부터 안 되는 거 썼대요. 그래서 지금도 꼭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독대기에서도 항상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해도 모자라. 엊그저께도 엄청나게 했는데 뭐 이거만 달라 그래 몇 접시씩 막 더 나가서 모자랐어. 해발 1000m 이상 되는 깊은 산에서만 자란다는 누리대. 귀한 상이다 보니 나물도 이런 귀한 채소로 무칩니다. 그 시절 귀한 것 중에 최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단연 쌀이죠. 모내기철은 쌀밥 푸지게 먹는 때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뭐 이제 장작 불 때고 했잖아요. 그러니 소환이 같은 때는 눈물콧을 흘리고 잠이 늦으면은 야단 맞고 그리고 밥 두 달아 국 두 달아 뭐 반찬 그릇 이런 거 아주 줄을 쫙 서가지고 아주머니들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일꾼들 뺑소리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으면은 뭐 먹고 뭐 별의별 거 다 먹고 소리하고 먹으면 맛이 있잖아요. 아유 그랬는데. 못밥 이거 얼라 없고 아이고 징그러워 나는. 아이고 목소리나. 아이고 야야 밥이 참 잘 됐다. 그래 확실히 가마솥밥 해야 돼. 지금은 가스에다 밥하니 맛이 없지 않나. 더 뿌려. 못밥은 쌀밥 위에 삶은 팥을 뿌려 먹는 게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팥이 원래 이 잡기를 없애주는 팥이잖아. 이 모든 번에 뭘 하다 보면은 팥으로 이제 뭘 어디가 물어도 그렇고 뭐 잡기를 물내라는 게 이제 이 못밥에서 이제 잡기 없애주라는 거 이제 잘 되라고 하는 것 같아. 우리 생각에. 다른 건 몰라도 들밥에 몸에 열을 식혀주는 팥을 넣는 건 놀라운 선조의 지혜입니다. 바다가 가까운 산천 마을. 이곳의 별미 중의 별미는 산의 지천인 고사리를 따다가 맵게 무친 후 꽁치와 같이 쪄내는 고사리 꽁치찜입니다. 우리 이게 엄청 맛있어요. 꽁치보다 더 맛있어요. 고단백 식품인 고사리와 꽁치의 궁합 역시 힘쓰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깊은 식단이 아닐까요? 심어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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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앙에 줄
자, 시간 받아드릴까요? 네. 이게 뭡니까? 못밥입니다. 못밥 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이고, 여기 또 생선찜 왔습니다. 아이고, 또 있어요. 막걸리. 막걸리입니다. 예. 정성으로 차려진 근사한 들밥 한사이네요. 제철에 나온 것들을 참으로 조화롭게 맛을 낸 밥상. 수라상 부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리대입니까? 향기가 나요? 여기 원래 저기 누리대는 딸기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데서 큰다고 했습니다. 아주 깊은 산수정에서 나니까 그만큼 영하고 좋다는 거 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모심을 때는 이걸 먹어야지만은 그 찬물에 들어가도 생목이 안 오른다. 아, 고사리에다가 자, 전달. 이게 그거죠, 꽁치. 꽁치를 이렇게 쪄서 먹는군요, 고사리에. 이것도 맛 한번 봐야죠. 이것도 비린내가 있는 게 비린내가 묻은 게 아주 좋습니다, 이거. 감 이파리 있잖아요. 감나무 잎자고. 네. 감나무 잎자고에다 그 공치를 한 마리 하나 나서 싸가지고 그냥 먹는 나가지고 거예요. 한 사람 하나씩 줬어요. 네. 주면 그것도 집에 또 할머니가 계시고 이러면은 네. 복을 먹질 안 하고 집으로 가져가고. 왜 집으로 가져가요? 집에 또 잡수려고? 집에 할머니가 계시고 이러는 건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 가장 잡수고 싶으신 것인데 그걸 참고 집에 가져가는 고기는 안 먹고 그 자식의 마음.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된 밥상이 애틋했던 옛 기억까지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음식 종류가 많은 아주 진성찬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원체 힘이 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잘 먹어도 다 논바다다 쏟아놓고 간다 했어요. 그래서 이 밥이 일을 한다 했잖아요. 밥이. 네. 많으면 먹기를 잘 먹어야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일을 많이 하시니까 네. 맛있게 드시고 배불리 드시고선 일을 좀 고마움의 표현이에요? 예. 고마움의 표현이고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이고. 변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지요. 밥심으로 기운 차린 농부들은 이 논바닥에서 또 그렇게 뜨거운 한 계절을 보낼 겁니다. 아유, 이렇게 뭘 배시나. 허리 굽혀서 왜 배시고 길을 내시나. 부지런도 하시네. 어? 이게 뭡니까? 새참 배달. 밥 짜장면도 등장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세상이 다 변했는데 어찌 농촌만이라고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 논두렁길에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또 들고 일고 오는 들밥이 사라진다 하는 건 좀 아쉬움을 느껴지네요. 농촌 마을에 등장한 배달 음식. 짜장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인구가 주는 탓이겠죠. 짜장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드시러 오세요. 자, 이제 짜장면 먹고 합시다. 지금은 이제 모내기를 많이 하시니까 많이 시키시고 또 이제 가을에 추수하실 때 그때도 많이 시키시죠. 자, 얼른 드세요. 김치도 좀 해오고 저기 식혜도 좀 해왔으니 잡숫국도 더 드세요. 고맙습니다. 일한 뒤 짜장면 한 그릇이라 아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맛있네. 찐 감자와 손칼국수가 있던 밥상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에요 일손이 바쁘니 그저 자면 보통 이렇게 짜장면 시켜 먹어요. 네. 국시 하느라고 밀 때도 밀어가지고 이래 해 먹고 이랬죠. 짜장면 시켜 먹고 이래요. 두박이도 이래 퍼가지고 가서 한 그릇 퍼주고. 해가지고 나눠 먹고. 때는 그때고 좋은 때고. 못밥 해가지고 먹고. 동네가 다 먹고. 부지개가 옛날 군불 뗄 때 쓰던 막대기예요. 그것도 나 일할 반인데 언제가 그 반찬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시켜 먹는 거지. 참 세월 좋아졌어요. 지금 밥하는 사람이 진짜 이러시게 먹고 그래서 이제 살기 좀 줬어. 짜장면도 맛은 있어요? 맛있어. 밥도 먹으니 맛있지.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죠. 그것도 말이 되네요. 감기 좀 드시고 하세요. 그래도 못내 아쉬웠는지 주인장이 엿기름으로 식혜를 직접 해왔습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간도 잘했네. 아, 막걸리보다 훨씬 낫네. 저 짜장면만 먹으려니 미안해서 그래 이제 한 잔씩 드린다고. 술도 모두 안 잡수고 그런데. 네, 세상은 변해도 일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여전하네요. 태백산맥 가운데 위치한 청정 자연을 품은 고장, 강원도 정선입니다. 이 심산 계곡을 소요하다 보면은요 한결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물소리가 심장의 맥박처럼 흐르고 물소리 들리시죠? 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숨결이죠. 좋습니다. 함께 했으면 더 좋으실 텐데. 지역산 기슭에 자리한 발구덕 마을. 세 가구가 모여 사는 오지 마을입니다. 마을 뒤 잣나무 숲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곰 발바닥을 닮았다는 곰치를 따기 위해 아랫마을 일선까지 빌어 왔습니다. 너무 작은 거 따지 마시고요. 손바닥 2개만한 거 위주로 따주세요. 네. 조금만 때를 놓쳐도 금세 억세지는 탓에 산나물 채취도 타임이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산밭을 일군 전주영 씨는 두 아들과 함께 큰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잣나무 그늘 아래 키운 연한 곰치가 그의 자랑입니다. 이거 고기 싸 먹으면 좋겠네. 그죠? 연하고 아주. 올라가서 고기 싸가지고 한번 먹어야겠어. 이거. 고기 있다. 이만큼 다들. 고기 어디에 있으면 고기 싸 먹어. 고기 가져왔어요, 두루치기. 배가 고파도 뜯어먹고 뭐 목마를 째도 뜯어먹고 물기가 나오니까 그 먹어도 돼요. 그래서 점심 드실 때 쌈 싸서 먹게 한 움큼씩 가져가세요. 네. 그래도 불을 떼주니까 엄마가 쉽지.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부터 늦가을까지 내내 들밥을 지어야 하는 이곳의 부엌 담당은 어머니와 큰아들. 그 옛날 궁하던 시절 쌀이 귀한 이곳에선 흰밥 구경이 어려웠습니다. 감자하고 보리쌀하고 넣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 배를 채우기 위해 밥에 곤드레를 넣어 먹었던 게 곤드레 나물밥의 뿌리인데요. 밥 비벼 먹을 강된장을 함께 찌는 게 이것만의 비법이라면 비법이죠.
말린 곤드레는 깊은 맛이 나고 지금은 이 곤드레 철이라 생곤드레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먹고 있죠. 늘 큰아들의 담당은 곤드레 고등어 조림. 생곤드레를 넉넉히 깔고 밖에서 사온 귀한 고등어를 얹습니다. 사시사철 나물만 먹고 사는 이들에겐 영양을 보충할 귀한 바다고기죠. 고등어 조림은 네가 해야 맛있잖아. 그래도 네가 해야 원래 요리는 남자들이 해야 더 맛있다잖아. 엄마는 보니까 고등어 조림 우리 아들이 한 게 제일 맛있더라. 엄마의 소울푸드인 아들표 곤드레 고등어 조림 완성입니다. 엄마가 화답하듯 아들을 위해 준비한 찬거리는 산마늘이네요. 명이나물이라고도 불리는 고급 식재료입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 겉절이 비싸서 그렇지 산마늘이 귀한 나물이라. 먹어봐. 이게 산마늘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마늘이야. 산마늘 겉절이. 이거는 그 밥 쑥싹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산마늘이 좋을 때는 돼지고기 두루치기도 추가합니다.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일꾼들 입맛 돋우는데 돼지고기, 산마늘, 쌈만한 게 없답니다. 아, 산마늘이랑 양파요. 여기에는 마늘이 안 들어가요. 산마늘로 이제 마늘 대용으로 이제 쓴 거죠. 영석 씨가 요리를 잘하는 건 어머니가 노상 바빴기 때문이라는데요. 뭐 배추 정식기에 심을 때 밭에 그때 인부들이 한 100명, 뭐 150명 그때 그렇게 오셨거든요. 하루에. 그때 다 인부들 밥을 해서 먹이셨어요. 네. 아침 세참, 저녁 참. 아침 세참, 오후 세참. 밥하다 늙어요. 밥하다가 늙어. 일꾼들 밥 챙기느라 아들들 육아는 뒷전이었던 현숙 씨. 그의 고운 청춘 바쳐 만든 거친 나물밥이 여기 있습니다. 궁색한 살림에도 지혜를 모아 풍성하게 차려진 산밥입니다. 돼지가 왔다 갔나 봐요. 산돼지가 곤드레 뿌리를 제일 좋아한대. 곤드레 뿌리를 파먹느냐고 산돼지가 이렇게 내려와서 뜯어. 곤드레를 여름 내내 삶고 말려야 겨울 양식 걱정을 덜니다. 점심 드세요. 다 왔어요. 이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왔어요. 얼마 앞장으로 와요. 얼른 오세요. 밥 전달합니다. 일하다 누리는 잠깐의 쉼. 어느 소풍 부럽지 않습니다. 곤드레밥에다 대주고 끓여준 거 너무 가문해가지고 많이 샀어요. 많이 샀어.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보자. 아이고 맛있다. 같은 밥을 나누어 먹는 산사람들. 이들을 입맛 공동체라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다 먹어야 밥도 맛 좋고 나물도 맛 좋고 이게 곤드레 밥도 맛 좋고 맛 없는 게 없지 뭐. 다 맛있죠. 새벽 4시에 부모님은 나오세요, 밭에.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저희 챙겨줄 시간적 여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좀 착하게 밥도 어렸을 해먹고.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초등학생이 아니죠. 7살 때부터 이제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좀 익숙함. 부모님 그 고생하신 거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였죠. 네. 예. 한 잔. 한 잔만 줘요. 아이 2잔, 3잔 해야지 3잔. 아버지도 드리고. 아버지 한 잔 드시고. 맛있어요. 어머니가 한 잔 해봐요. 드세요. 아 좋다. 막걸리 한 사발에 흥이 돋고 아리랑 아라리요. 노래하는 소리 나고. 아리랑 고개 고생 끝에 부르는 아리랑이 정선의 아리고 단 산마늘 맛 같습니다. 아유, 햇볕이 아주 참 좋습니다. 이제 들이나 산이나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이 봄날 이 봄볕이 아까워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농부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밭을 일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감싸 안은 강릉의 천년 고찰 용연사. 절집 뒤 텃밭에는 이른 아침부터 고추 모종 심기가 한차입니다. 울력이라고 해서 노동을 통해 수행을 하는 게 절집의 오랜 법도죠. 흙을 많이 덮어요? 흙을 많이 덮을까요? 두둑하게 덮으면 좋지 뭐. 바람이 불으면 안 되나. 같은 시간 이 절의 주지인 설암 스님은 떡매를 치느라 그 역시 바쁩니다. 찹쌀밥과 엄나무 숭인 개두릅을 떡이 되도록 시대는데요. 옛날부터 이 절집 살림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밥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같이 울력 시간에는 죽은 송장도 어떻게 일어난다 해서 울력 시간에는 전 사부 대중들이 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바깥에 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지 스님이 직접 빚는 새참 기대가 됩니다. 떡 반죽이 완성되면 팥소를 넣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숟가락 갖고 원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얘가 안 삐져나간다니까. 나 절대로 안 삐져나오게 하는 방법. 저마다 솜씨를 발휘해야 할 시간이죠. 개두릅이 좋은 거야 이게. 개두릅 잘 연해져. 개두릅은요 버릴 게 없어요, 스님. 수는 일도 그걸 해먹고 나물도 해먹고 이러고 뿌리는 갖다가 막걸리도 하고 감주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님은 너무 많이 넣었어요. 스님이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은데요. 뭔 안반대기 같이 해가지고는 떡매는 잘 치는지 몰라도 모양 만들긴 영 아닌가 봅니다. 봐, 이거 얼마나 예쁘나 봐봐. 스님 이게 진짜 커요. 조금만 드세요. 모양 예쁘다고 떡이 맛있는 게 아니야. 이래 이제 해가지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큰 거 먹고 큰 거 먹고 배부르다고 늘어졌다는 조그만 사람들은 조그마한 거 먹고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먹는 거지. 세상 살이가 똑같아. 꿈보다 해몽입니다. 어쨌든 말캉하고 향긋한 개두릅 찹쌀떡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주지 스님이 절집에 있는 나무에 어린 잎을 따내요. 이게 느티잎인데 산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해서 느티떡도 해먹고 해서 신도들한테
오늘 너티떡을 한번 해주려고. 어린 느티나무 잎으로 만든 시루떡은 농가 월영가에도 음력 4월의 별미로 기록되어 있는 유서 깊은 절기 음식입니다. 느티나무가 장수하는 나무답게 잎에도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 여름나기 음식으로 먹었던 모양입니다. 공양간에 향긋한 향이 진동하면 느티떡이 완성된 겁니다. 정성 깃든 떡에 마가목 식혜까지 보태지면 더 바랄 게 없는 절집 새참이 됩니다. 새참 드시고 가세요. 새참 드세요. 네, 목마르니까. 다 들어오세요. 빨리 드셔야 돼. 그릇이. 예. 아,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나가 부족해서. 일하다가 먹는 식혜 한 그릇, 땀을 식혀주는 한 줄기 바람입니다. 개들은 못집떡. 직접 만든 거예요. 주희 씨랑 만들었지. 대단하시다. 보사님도 고생하신다고. 제가 여기 도착한 게 새벽 7인데 뭉큰 일구이라고 이렇게 막 이러고. 와, 맛있죠? 맛있다. 새참 먹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조금 전에는. 애쓰신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해줘 고맙고 밥해줘 고마운 들밥은 마음을 담은 밥상이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 멀리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주시느라고. 아주 들어오는 길이 참 좋습니다. 네, 경치가 좋습니다. 뭘 이렇게 직접 하세요? 네, 오늘 저 신도들을 하고 고추 모종도 심고 울력하는 날이라 그래서 지금 새참해준다고 능이 칼국수 한다고 준비했어요. 이게 지금 이 국수 이게 무슨 국수입니까? 색이 좀 틀린데요? 예, 이게 능이하고 능이를 가지고 만드는 칼국수입니다. 그러면 밀가루에다 능이를 능이를 말려서 삶아서 삶은 물로 그 물로 능이 이제 그 버섯은 여기 육수로 들어가고 삶은 물은 여기서 이제 반죽을 합니다. 이 김 때문에 김으로는 안 보입니다만 능이하고 또 육수를 만들어서 아무래도 능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검습니다. 멸치 같은 것도 안 들어갑니까? 멸치 안 들어갑니다. 하여간 산 거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김에서 나는 냄새가 유독이 참 신선합니다. 근데 이 국수 이렇게 먹는 거 보면은 후루룩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 소리를 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성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성소라는 것은 스님들이 면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면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난다. 예. 그럴 만큼 이제 국수를 스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 국수 먹을 적에는 우리가 바로 공양하듯이 조용조용 먹으면 국수 맛이 나지 않습니까? 안 나죠? 안 나죠. 예.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들이 국수 먹을 때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웃음 대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 기쁨이죠. 야, 참 맛있습니다. 이걸 말로는 못해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보면 좋겠네요. 이참에 음식을 대하는 절집법도도 배웁니다. 다 됐습니까? 무정하십니다. 저도
손가락 주셔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재료의 맛이 훨씬 숙성되고 좋은 것 예, 같아요. 우리 선생님 같이 그냥. 아니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 됐습니다. 네.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어려운 세상살이. 절제된 깊은 맛을 능히 칼국수에서 맛봅니다. 이거는 저 덮밥 저 새참으로 해주시고 또 선생님하고 잘 배달해줘. 네. 같이 동양을 가서 위쪽에. 네. 산사에서도 이렇게 질박한 들밥이 차려졌습니다. 시원한 바다를 보니까 비로소 내가 강릉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 근데 이 바다 역시 그 누군가에겐 논이고 밭이겠죠. 철철이 잡히는 바다 고기가 많아 어부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는 강릉항입니다. 최근 포구 주변에 뱃사람들을 위한 쉼터가 생겼습니다. 이곳 부엌은 공동 식당이 되는데요. 강릉항 최고 손맛 영래 씨가 이곳의 주방장. 오늘 그의 칼끝에 가자미가 놓였습니다. 요새는 가자미가 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리해 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제철이에요. 좀 식혜를 해도 맛있고요. 가자미 식혜를 알만 가지고도 담가도 맛있어요. 이게. 네, 이게 별미예요. 완전 별미. 강릉의 별미. 우리나라를 부르는 별칭 중에 저벽이란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가자미가 많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네요. 그만큼 가자미는 우리 바다를 대표하는 흔하면서도 맛있는 서민의 물고기였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근데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저것 좀 거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볼 이제 다듬어서 네, 대가리 이거 순도 좀 잘라내고 해서 무쳐야 됩니다. 이웃도 와서 숟가락을 얹습니다. 형수가 요리를 제일 잘하니까 요 와서 먹는 거야. 다른 데 가면 먹어봐야 맛도 없고 이 맛이 안 나요. 가장 맛있는 건 뭐 물무침. 가자미 조림. 가자미 조림. 다 잘한다 그래. 다 잘하지. 다 잘한다 그래. 강릉 뱃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는 문어무침. 향긋한 게드릅과 함께 매콤하게 무쳐주면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잔이 됩니다. 먹어봐. 너무 맛있어. 네, 그러고 보니 문어는 힘나게 하는 바다의 강장식품이죠. 부추 역시 봄의 보약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힘나는 음식을 모으니 거친 바다 해치는 뱃사람들을 위한 비릿한 들밥이 완성된 겁니다. 삼촌 많이 잡아와. 많이 잡아볼 거야 돼. 내가 반찬 맛있게 했으니까 많이 잡아와 갖고 와야 돼. 이곳의 들밥은 만선을 기원하는 응원가네요.
날이 별로 좋지 않네요. 만선은커녕 빈 배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됐다. 이쪽 걸어. 어부들 마음 몰라주는 게 야속한 동해바다입니다. 가자미 낚시는 낚싯줄을 바닥까지 내려 녀석의 입질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조금만 타이밍을 잡지 못해도 냅다 도망가는 게 가자미의 습성입니다. 물었어. 문태선 선장이 드디어 개시를 합니다. 이게 덧질백. 아이고, 알이 너무 작네요. 이런 작은 거 이런 건 보내줘야 되는데. 크게 물어야지. 더 켜가지고 잡아야 된다고. 잡혔나? 없어. 안 물었나? 40년 어부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뭐 이거 많이 잡을 때는 뭐 많이 잡고 못 잡을 때 뭐 길값도 못 하고 그러니까 뭐 맨날 그 모양이. 물었다. 오, 크다. 물었어. 어부들 애를 태우다 어리바리한 녀석 덕에 문태선 선장은 겨우 체면 지례를 하게 됐습니다. 이 노란 게 이게 노란색이 있는 게 이게 참가지입니다. 이게 또 꽃이지. 이 가자미 이거는 좋은 가자미지. 물었다. 가자미도 여러 종류인데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건 노랑 가자미. 이곳 사람들은 제일 맛이 좋다 하여 이것을 참가자미라고 부른답니다. 걸렸다. 한 마리 걸렸어요. 이런 날이면 지치도록 물고기를 잡던 옛날이 더 그립습니다. 오징어 잡이는 낮과 밤이 또 바뀌어가지고 밤 12시가 이제 점심시간이야. 그때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징어는 자꾸 올라오지. 이러니까 그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 오징어 잡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오징어 막 다지 막 뜯어먹고 그랬지 뭐. 옛날에는 그 물회를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왜요? 아니 먹기 좋으니까 빨리 먹고 일하고 그러려고. 일회 일비하지 않고 빨리 체념하는 것도 40년 뱃일에서 배운 노하우. 이 가자미는 진짜 새꼬시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가자미는. 바다 점심이나 푸지게 먹을 참입니다. 자, 맛봐봐. 써는 거 보고 총 꼴딱꼴딱 넘기지 말고. 써줘, 써줘. 고소해요 이거는. 이건 진짜 고소한 거. 뼈째 썬 가자미 회에 방풍나물과 양파를 가늘게 썰어 물회를 만드는데요. 이 얼음물을 넣어야 제맛이 찬물을 넣어요. 무태서도 인기가 좋은 물회는 이렇게 뱃사람들이 배 위에서 먹던 들밥이 대중화된 거라고 합니다. 뭐 문어도 다 해봤네. 맛있게 먹으라고. 맛있겠네. 야, 해가 제일 맛있겠지. 이 맛 어디 가서 보나? 국물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안해낸 날생선을 먹는 또 다른 묘한 물회. 네, 이게 뱃사람들의 작품이었군요. 당겨볼까? 그런데 뱃사람들의 식사가 편치 않네요. 원래 이 뱃사람들은 밥 먹다 고기 잡히면
밥 먹다 말다 목 잡고 이래. 이 작업하다가 또 뭐가 어망이 잘못되고 이러면 밥 먹다 말다 가야지. 가가지고 일해야지. 밥 시간이 없어요, 이 뱃사람은. 밥 시간이 없다고. 혹시라도 그 사이 걸려든 녀석이 있을까 손에서 낚싯줄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부. 이런 뱃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에 한 사발이 얹힌 가슴을 쓸어주는 알싸한 위로였음 좋겠습니다. 일 많은 농부들 또 어부들은 해가 떨어지는 이 시간쯤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을까. 밥 먹는 시간도 이제 아까운 금쪽 같은 날들이죠. 그분들의 고단함과 허기를 달래줄 들밥 한 그릇. 이건 아마 밥이 아니라 글쎄요, 사랑이었을 겁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물러갑니다.